뉴스쿨러 친구들은 아마존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올라? 사실 아마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고 아마존 같은 열대우림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본 적이 있지만 막상 아마존이 어떤 곳인지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하면 울창한 숲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오늘은 유쌤께서 쿨리를 아마존으로 초대해 주시겠다고 해. 설마 진짜 아마존에 가는 건 아니겠지? 뉴스쿨 TV. 콜리야, 여기야. 쌤, 여긴 어디예요? 가상 세계로 갈 수 있는 관문이지. 이 장치를 이용해서 가상의 아마존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오, 사실 직접 가보는 건 좀 무서웠는데. 가상세계라면 거대한 뱀에게 물리거나 악어에게 잡아먹힐 일은 없겠죠? 글쎄. 그래도 조금은 긴장하는 게 좋을걸? 아주 실감나는 경험을 할 테니까. 얼른 출발해보자. 쌤, 우리가 나무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높아요. 보통 숲에서 보는 나무보다 훨씬 크지? 키가 90m나 되는 나무가 있을 정도야. 아무래도 본격적인 탐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행할 지역을 두루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왔지. 여기 빽빽한 나무들을 봐. 이 모습은 열대우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 같은 열대기후라도 아프리카 사바나는 숲이 이만큼 울창하지는 않아. 사바나는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뚜렷해서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거든. 그런데 아마존 같은 우림은 1년 내내 덥고 비도 많이 오지. 우리가 느끼기엔 덥고 습하지만 동식물이 살아가기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 열대기후면 무조건 비가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 열대우림이 아마존 말고 또 있어요? 그럼 세계의 기후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하는데 한대기후, 냉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열대기후, 고산기후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열대기후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인데 여기 지도에서 동그라미 친 곳들이 열대우림이야. 아마존만큼 거대하진 않아도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적도 근처에 열대우림이 모여있지. 아마존이 정말 거대하다고 듣긴 했는데 끝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네요. 그래. 대부분의 아마존은 브라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9개 나라에 분포하고 있어. 아마존강 상류 지역은 페루와 콜롬비아에도 꽤 많이 걸쳐져 있지. 저기 흐르는 게 아마존 강인가 봐요. 높은 곳에서 보니까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게 다 보이네요. 그래. 저 강물이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시작해서 콜롬비아, 브라질을 거쳐 대서양으로 빠져나가. 아마존 강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곳의 물이 지구 전체 담수의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 이제 아마존에 가까이 가볼까? 물이 엄청 시꺼멓네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물속에 산소가 가득 차서 그래. 산소 덕분에 먼지와 나뭇잎 같은 것이 물 위로 떠올라서 표면이 시꺼멓게 보이는 거야. 이 안에는 엄청 신기한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겠죠? 아마 그럴 거야. 아마존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동식물만 300만 종에 달하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생물종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해.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하지. 지금까지 확인된 물고기종만 2,000종에서 3,000종이라고 하니까 이 안에는 처음 보는 물고기도 아주 많이 살고 있을 거야. 헉, 3,000종이요? 응. 아마존의 젖줄인 아마존강은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특히 아마존 강에만 사는 물고기가 아주 많아. 혹시 콜리는 피라니아를 아니? 피라니아요? 피라미드는 들어봤어도 피라니아는 피라니아는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는 물고기라고 알려져 있지?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이 특징이야. 피라니아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어서 흙탕물 속에서도 먹이를 잘 찾을 수 있다고 해. 무서워요. 아마존 강에는 발도 담그면 안 되겠어요. 설명이 좀 무시무시하긴 했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피라니아는 고급 식사 메뉴거든. 물론 콜리 말대로 아마존 강에서는 조심해야 해. 독이 있는 가오리도 있고
동물이나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피와 살을 먹는 칸디루라는 물고기도 있거든. 물론 가장 무서운 건 아나콘다와 카이만을 꼽을 수 있지. 세상에서 가장 큰 뱀과 악어야. 여기 계속 써 있어야 하나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자. 이 물고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민물 물고기인 피라루크야. 이것도 무서운데요. 피라루크는 가장 큰 건 5m가 넘고 무게가 200kg가량 된대. 무려 1억 년 전부터 지구에 살았던 고대 생물이라서 현존하는 유일한 화석어라고 해. 아마존 사람들에겐 역시 귀한 식재료인데 최근에는 무분별한 개발과 포획으로 만나보기 어려워졌다고 해. 무려 1억 년 넘게 살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어. 혹시 쿨리는 분홍 돌고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돌고래는 회색 아니면 검은색이잖아요. 여기 아마존 강에는 분홍색 돌고래가 살고 있어. 바다도 아니고 강에 돌고래가 산다고요? 응, 보기 드문 강돌고래야. 보뚜라고 하는데 아마존 원주민들 사이에선 강의 수호신으로 통하는데 보뚜에게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뤄준다는 전설이 있어. 그런데 보뚜도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 위기에 놓였어.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사라져버린 건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오히려 수만 년에 걸쳐서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자연을 이용하는 습관을 지키고 있어. 자연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면 자연이 망가지고 그 재앙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쌤, 그런데 하늘에서 자꾸 뭐가 떨어져요. 강은 이쯤 둘러보고 어서 비를 피하자. 조금 전까지 하늘이 쨍쨍했는데 왜 갑자기 비가 오는 걸까요? 이건 스콜이라고 해. 열대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이야. 이곳에선 매일 스콜이 나타나. 어휴,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동물들도 그렇고 원주민들도 정말 불편하겠어요. 이건 정말 반가운 비야. 원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고 동물들은 스콜 덕분에 먹거리를 구하니까. 아까 콜리가 본 강물은 어디에서 온 걸까? 아까 페루 안데스 산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콜리가 설명을 꼼꼼하게 잘 들었네. 그런데 모든 강물은 결국 빗물에서 시작돼. 이렇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가 강을 이루고 강물에 섞여 내려간 흙들이 쌓여서 아마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야. 거기서 자란 나무들이 전 세계 산림의 30%를 차지하는 거야. 그럼 이 비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야. 아마존을 보면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아마존의 맑은 공기와 햇빛, 물, 흙 같은 비생물 요소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물, 식물 같은 생물 요소도 비생물 요소가 유지되게 도움을 주지. 가령 이렇게 비옥한 흙 속에는 죽은 동식물이나 배설물 따위가 분해되어 있어. 균이나 원생 생물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분해한 덕분에 땅 속에 양분이 가득해진 거야. 쌤, 그런데 비가 그쳤는데도 여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올라가 봤던 키 큰 나무들이 마치 지붕처럼 햇빛을 가려서 그런 거야. 아무래도 숲의 아랫 부분에는 햇빛이 잘 닿지 않다 보니 고사리나 이끼 같은 양치식물이 주로 살지. 이렇게 땅에서 보니까 숲의 모습이 아까 나무 꼭대기에서 볼 때랑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러게. 아까 강에 사는 생물을 살펴본 것처럼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도 살펴봐야겠지. 아마존 숲에선 나무만 살펴봐도 2,500종이 넘는 나무를 만날 수 있다고 해. 2,500종이라니 정말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무시무시한 동물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제기어를 만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지. 자동차에 달려있는 그 제규어요. 그래. 제기어는 호랑이, 사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해. 악어, 아나콘다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남미 최강의 포식자라고 할 수 있지. 으악, 여기도 빨리 벗어나야겠어요. 물론 사납지 않은 동물들도 있어. 아마존의 마스코트로 통하는 황금 사자타 마린이나
포켓몬 속 포커북스의 모티브가 됐던 마타마타 거북도 있어. 물론 안타깝게도 이 동물들도 멸종 위기에 놓여 있지. 이렇게 귀한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니. 원주민들이 세계 기후총회에 찾아와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안정된 생태계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쿨리 말대로 아마존 생태계는 참혹하게 무너지고 있어. 생태계는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관계로 안정된 상태, 즉 평형을 이루는데 이 평형이 깨지고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 생태계 전체가 파괴돼 버리고 말아. 여기 피라미드에 속한 동식물이 멸종해버리고 나면 피라미드의 균형이 깨져버리겠네요. 그래, 맞아. 그리고 끝내 숲이 파괴되면 숲이 흡수하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남아서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하겠지. 물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뭄이나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져.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아마존에 비가 안 내린다고 하는 이유가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네요. 그래. 쿨리가 헤드라인에서 소개한 것처럼 아마존의 위기는 원주민과 그곳에 사는 동식물의 위기로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기후행동에 동참해야지. 기후행동이요?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이지. 고기를 덜 먹고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난방 온도를 높이는 대신에 옷을 좀 더 껴입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아름다운 아마존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저도 노력해야겠어요.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